이 사건은 약 40년간 벌어진 정부 주도하의 생체 실험으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준다고 하고 생체 실험을 한다 는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1940년) 당시 미국 공중보건국 소속의 의사였던 존 커틀러는 인류의 재앙으로 여겨지던 매독에 대한 연구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독은 치료제가 없어 전 세계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독의 치료법으로 페니실린에 주목했으나 페니실린은 사람에게 직접 투여하기가 어렵고 몸속에서 30분간 효과를 지속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이 유일한 치료제라고 생각했던 커틀러는 50년간 연구에 매진해 페니실린을 치료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페니실린은 매독의 치료제로 상용화되었고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매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커틀러는 피츠버그 대학의 보건대학 학장과 미 공중보건국의 의장을 역임하였고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커틀러는 터스키기의 흑인들이 매독에 많이 감염되어 있고 가난한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생체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의사들은 터스키기 마을의 의료봉사를 자원했고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며 매독으로 고통받는 흑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악혈이라는 병에 걸려 있으니 치료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비타민과 철분제를 약이라고 나눠주었고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환자들의 뇌척수액을 뽑았는데 이는 뇌척수액에서 매독균을 검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환자들은 거짓말에 속아 무단으로 실험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은 고마워했지만 그 마을의 매독 환자들은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거기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의사들과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생체 실험에 참여한 흑인들이 병원에 올 경우 그냥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터스키기 지역 청년들이 미 육군에 징집되었는데 매독에 걸린 것이 발견되어 치료하려고 했지만 공중보건국에서 청년 256명의 명단을 건네며 이들을 치료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육군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생체 실험에 이용된 매독 환자들은 무려 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실험은 1943년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공중보건국에서 성병조사 임무를 맡고 있던 피터 벅스턴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문기자인 친구에게 터스키기 실험에 관해 제보하여 세상에 알려졌고 1973년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었지만 생체 실험에 직접 참여했던 의사들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사람들인데 그냥 죽을 바에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죽는 게 낫지 않은가 라는 발언을 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실험 생존자와 유족들은 정부에 소송을 걸어 총 9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실험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공식 사과하였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커틀러의 잔인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수잔 리버비 교수는 터스키기 실험에 대해 연구하던 중 잔인한 생체 실험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커틀러의 진실을 알게 된 수잔 교수는 2010년 10월 1일 커틀러의 생체 실험에 대한 모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터스키기 실험 이후 커틀러는 더 많은 실험을 하기 위해 과테말라로 향했습니다. 당시 과테말라는 독재 정권의 오랜 집권 속에서 치안이 열악하고 경제가 미국 자본에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커틀러는 과테말라 교도소 관계자를 돈으로 매수한 뒤 매독에 감염된 여성들을 감방에 들여보내 죄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몸에 상처가 난 죄수들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신체 건강한 젊은 죄수들에게 일부러 매독균을 감염시켰습니다.
커틀러의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자들에게도 매독균을 감염시켰는데 그들이 실험으로 동원된 대가는 고작 담배 한 갑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희생당한 과테말라 죄수들과 정신질환자들은 무려 1,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 아이들에게까지 매독균을 강제로 주입했고 매독에 걸린 아이들은 곧바로 사망하거나 매독으로 인한 고통과 합병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커틀러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미 공중보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생체 실험이 추진된 과정들이 소상히 적혀 있으며 커틀러가 실험 대상으로 삼은 과테말라인들은 무려 5천여 명에 달한다고 수잔 박사는 폭로했습니다. 이에 과테말라 정부는 진위 파악에 나섰고 생체 실험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미국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발표 당일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국무장관과 보건장관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즉각 조사위원회 구성을 명령했습니다. 조사회가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는 당시 5,500여 명이 실험에 이용되었고 이 중 1,300여 명이 매독이나 임질 등 성병에 실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700여 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90명에 이르며 과테말라 현지에서는 9살짜리 아이까지 실험에 동원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사위원장 에이미 커트먼이 소름 끼치게 지독하다고 표현한 가장 잔혹한 실험은 추가 감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독에 걸린 한 여성에게 눈 등을 통해 임질을 감염시킨 것입니다. 그 여성은 결국 6개월 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후 커틀러는 의학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생체 실험을 한 이시시로와 맹겔레의 뒤를 이은 3대 죽음의 천사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